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둘도 카라반처럼 도킹된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빨간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섰어요. 밖의 가을바람보다 이 작은 카라반 안의 온기가 더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죠. 이 대화가 불과 몇 달 전 제 카라반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58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놀라운 황혼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차세림이에요. 경상북도 청송군 깊은 산자락 아래에서 작은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7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캠핑장 일은 훨씬 복잡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캠핑 사이트마다 점검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청소하고 전기시설 관리하고 분리수거까지 챙겨야 하거든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전기 관리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캠핑카들마다 전력 사용량이 다르고 비가 오면 누전 위험도 있고요. 무거운 전선을 혼자 옮기거나 높은 곳에 있는 배전함을 점검할 때면 이럴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캠핑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금세 지치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을이 깊어질수록 산속은 더욱 적막했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온 산이 조용해져서 바람 소리만 들리는 밤이 많았거든요. 캠핑장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남편과 함께 꿈꾸며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평범한 가을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58살이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캠핑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10월 마지막 주라 단풍이 절정에 달해서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같은 때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SUV 한 대가 카라반을 끌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삶이 지루하고 반복적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SUV가 캠핑장 입구를 지나 천천히 제 관리사무소 앞으로 다가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앞치마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처음 오시는 곳이야 길을 확인하면서 오시는 것처럼요. 차가 완전히 멈추자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아마 캠핑장 시설을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되어서 혹시 정리가 안 된 곳은 없나 슬쩍 둘러봤어요. 드디어 그분이 차에서 내리셨어요. 키가 꽤 크시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계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걸음걸이에서 뭔가 신중한 성격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차 뒤쪽으로 가서 카라반을 점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만져보시면서 뭔가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길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저를 힐끗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오래 카라반 주변을 맴도시더라고요. 혹시 뭔가 큰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조금씩 새어지면서 나무잎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거든요. 그분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더니 결심한 듯 저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가까이 오실수록 그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걱정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제 앞까지 오신 그분이 선글라스를 벗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이 좋으셨거든요.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뭔가 믿음직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미안해하시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아마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로우실 테니까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말을 듣고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분이 머리를 긁적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카라반 전기가 나갔어요. 며칠 머물며 고쳐도 될까요? 정말 간단명료한 말씀이었어요. 다른 설명도 없고 그냥 딱 그 한마디만요. 보통 손님들은 요금이 얼마예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기 문제라니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캠핑장에서 전기 사고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특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제가 혼자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전기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전기암 조심하세요. 감전사고도 난 적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정말 작은 감전사고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전기 관련된 일에는 더욱 신경 쓰게 되었어요. 특히 모르는 분이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차분한 반응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혼자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일단 사이트는 배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전기 작업하실 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고마워하시면서 사이트 요금을 물어보셨어요. 며칠 머무실 예정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일단 하루치만 계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중하고 예의 바른 분 같았어요. 보통 손님들은 미리 며칠 머물 거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 조용한 구석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어요. 전기 작업을 하신다니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카라반을 사이트에 설치하시는 동안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켜봤어요. 정말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레벨 맞추는 것부터 전기 연결까지 혼자서 척척 해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았어요. 그런데 카라반 전기를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잠시 카라반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는데 고민이 깊어 보이셨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그분은 계속 카라반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계셨어요. 손전등을 켜고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모습이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분 쪽을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전기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지만 과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캠핑장을 둘러보는데 벌써 그분이 카라반 옆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말이에요. 손에는 납대 민두를 들고 계시고 카라반 아래쪽에서 뭔가 정말 집중해서 하고 계셨어요. 진짜 전문가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의 작업하는 모습이 참 진지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납땜질을 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선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다시 연결하시고 중간중간 테스터기로 확인도 하시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제 온 가족 캠핑 손님의 아이가 공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정말 활발하게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직 자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공을 차다가 그분이 작업하고 계시는 쪽으로 굴러갔어요. 아이가 무작정 공을 주우러 달려가는데 바닥에 전선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조심해!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저보다 먼저 아이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기 전선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해. 그러면서 아이의 어깨를 살짝 감싸시더니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아이가 죄송해요. 하고 말하자 그분이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다칠 뻔해서 걱정됐어. 그리고는 공을 주어서 아이에게 건네주시면서 저쪽에서 놀면 더 안전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눈빛이 정말 다정했거든요. 아이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에서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는 전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확 누그러졌어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뛰어가자 그분이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하게 되었어요. 아, 이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전기 문제로 온 손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정말 고생스러워 보였어요. 햇빛이 점점 강해지는데도 계속 카라반 아래에서 납땜질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마에 땀도 맺히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가끔 일어나서 허리를 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작업을 계속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끈기 있고 성실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다른 손님들은 바비큐 준비를 하시는데 그분은 여전히 작업 중이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계시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그분은 계속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도 쉬지 않고 전선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일만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어제 전기 때문에 경계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 어색할까 봐요. 하지만 아침에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일회용 컵에 믹스커피를 가득 담아서 조심스럽게 들고 갔어요. 그분이 카라반 아래에서 뭔가 확인하고 계시길래 살짝 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분이 손을 닦으시면서 일어나셨어요. 땀으로 젖은 셔츠 때문에 좀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커피컵을 내밀었어요. 그분이 커피를 받아 드시고는 정말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단순한 믹스커피인데도 마치 최고급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믹스커피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마음 써주시는 게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작은 일인데도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더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정말 딱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전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분이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컵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덕분에 힘이 났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 어린 표정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조심스러워했는데 커피 한 잔으로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그분도 작업하시면서 가끔 저를 보고 웃어주시고 저도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고요. 오후 내내 그분은 열심히 작업을 계속하셨어요. 중간중간 제가 물이나 간단한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는데 항상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그분이 작업을 마치신 것 같았어요. 카라반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는 정말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신 보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 더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카라반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앞으로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만남과 인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녁 무렵 그분이 카라반에서 뭔가 꺼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짐을 정리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삼겹살과 각종 버섯들을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 같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고생하신 분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데 거절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고기 굽는 건 별로 못해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분이 캠핑용 그릴을 능숙하게 설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숯불을 피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척척 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이 적당히 올라오자 그분이 삼겹살을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니까 정말 군침이 돌더라고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비큐 냄새였거든요.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음식은 거의 해 먹지 않았어요. 그분이 고기를 뒤집으시면서 불 조절이 중요해요. 하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마치 전문 요리사 같았어요. 중간중간 버섯도 올리시고 양파도 구워주시고요. 고기가 익어갈 무렵 그분이 저에게 젓가락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먼저 드세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의 바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인 제가 먼저 드시라고 하시다니요. 처음 한 입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가 완벽하게 익었고 간도 딱 맞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와, 정말 맛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함께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분도 편안하게 드시는 것 같았고요. 중간에 그분이 버섯을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주시는데
그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 버섯 정말 맛있어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골라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캠핑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생각보다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특히 그분이 캠핑 중에 겪으신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실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말하시는 방식이 정말 생생해서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니까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어요. 그릴에서 나오는 불빛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운치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저에게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분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자주 웃으시고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분이 카라반 전기를 그렇게 능숙하게 고치신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기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부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척척 해결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기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원래 카라반 제작 일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카라반을 직접 만드시던 분이니까 전기 시스템도 훤히 알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차세림이에요. 반갑습니다. 김종훈 씨라는 이름을 알고 나니까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카라반 제작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하루 종일 보여주신 전문적인 모습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셨던 거예요. 종훈 씨가 카라반 제작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곳곳의 카라반들 중에 종훈 씨가 만드신 게 꽤 많을 거라고 하시면서 자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일은 그만두고 직접 만든 카라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라반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여행을 즐기고 계신다니 정말 로맨틱했어요. 저도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캠핑장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자유로운 삶이 부러워 보였어요. 종훈 씨가 여행하시면서 겪으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어요. 바닷가에서 캠핑했던 이야기, 산속에서 별을 보며 지낸 이야기,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종훈 씨가 직접 만드신 카라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만든 거라서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하시면서 정말 애정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종훈 씨가 왜 혼자 여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혼자 다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깊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종훈 씨도 제게 캠핑장 운영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은지 등등.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은 이미 텐트 안에서 쉬고 계시는 시간이었어요. 종훈 씨도 그걸 눈치채시고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하시면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일어났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았어요. 종훈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헤어지면서 내일도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좋은 분과 며칠 더 함께 지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캠핑장에 이런 손님이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캠핑장 시설들을 점검하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니 역시나 배수관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배관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주말이라 연락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종훈 씨가 카라반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앞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화장실 배수관이 막힌 것 같아서요.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주말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자 종훈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손님한테 이런 일까지 부탁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종훈 씨가 카라반 제작 일을 하셨다니까 배관 정도는 아실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종훈 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시면서 카라반으로 가서 연장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정말 전문가용 연장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역시 오랫동안 기술 일을 하신 분답게 연장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종훈 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배수구를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가 문제네요. 하시면서 적절한 연장을 꺼내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종훈 씨가 정말 조용히 일하시더라고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배수관을 분해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내시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이런 분이 손님으로 오신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종훈 씨가 이제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물을 틀어보니 정말 시원하게 잘 빠지더라고요. 완전히 해결된 거였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시다니요. 종훈 씨가 연장들을 정리하시면서 손을 씻고 계시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종훈 씨가 이런 일을 하실 때
전혀 귀찮아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기색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뭔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화장실이 고쳐진 걸 보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한 가족이 사장님 남편분이 정말 능력자시네요. 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종은 씨도 그 말을 들으시고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종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좋은 손님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 곁에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종은 씨도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서 캠핑장에 더 익숙해지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여기가 정말 편안한 곳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종은 씨가 계셔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수리를 마친 종은 씨가 손을 씻고 계시는데 손과 팔에 물때가 좀 묻어 있더라고요. 배수관 청소를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고생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종은 씨가 손을 털고 계시길래 제가 수건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그런데 종은 씨가 수건을 받으시려다가 실수로 제 손등을 스치셨어요.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는데 그 순간 우리 둘 다 멈칫했어요.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짧은 접촉이었는데도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종은 씨도 비슷한 기분이셨나 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종은 씨의 눈빛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어색함보다는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종은 씨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살며시 웃으셨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아까의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실수로. 종은 씨가 조심스럽게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작은 접촉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종은 씨도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손님과 사장님 사이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좀 더 편안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조금씩 더 가깝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종은 씨가 수건을 받아서 손을 닦으시면서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단순히 수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더 고마워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종은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캠핑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점검도 해주시고 저도 종은 씨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보시고는 사장님 부부가 정말 금슬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종은 씨도 그런 말을 들으시면 살짝 웃으시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저녁 무렵에는 함께 캠핑장 정리를 했어요. 종은 씨가 무거운 것들은 대신 들어주시고 저는 세세한 정리를 했어요.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이 같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종은 씨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종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하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평온했던 하루가 갑자기 아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순간 종훈 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캠핑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때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캠핑장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뒤편 전기 패널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타는 듯한 냄새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전기 패널함에서 작은 불꽃이 튀고 있더라고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기 화재는 물로 끄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패널함에서 더 큰 스파크가 튀면서 주변 나무들로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소화기를 가지러 뛰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했어요.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눈도 따가웠어요. 관리사무소 방향을 찾으려고 했는데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연기를 마셔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차세림 씨, 어디 계세요? 멀리서 종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종훈 씨가 화재를 발견하고 저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여기 있어요. 간신히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불길이 전기 패널을 중심으로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고 바람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연기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종훈 씨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분명 종훈 씨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저를 구하러 오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차세림 씨, 종훈 씨의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드디어 저를 찾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연기 때문에 계속 기침만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구원자 같은 존재 말이에요. 앞으로 종훈 씨가 어떻게 저를 구해내실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저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순간 종훈 씨가 연기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종훈 씨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었고
연기도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종훈 씨가 저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종훈 씨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재빠르게 행동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젖은 수건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카라반에서 급하게 수건을 물에 적셔서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순발력이 대단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데려갈게요. 종훈 씨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젖은 수건으로 저와 자신의 얼굴을 감싸셨어요. 연기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종훈 씨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종훈 씨가 망설이지 않고 저를 업으셨어요. 정말 든든한 등이었어요. 꽉 잡으세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불길 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이 정말 무서웠어요. 사방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종훈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침착하게 안전한 길을 찾아서 나아가셨어요. 제가 종훈 씨 등에 엎여 있으면서 그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빨리 뛰고 있었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종훈 씨가 얼마나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중간에 종훈 씨가 잠깐 멈추셨어요. 앞길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시면서 다시 걸음을 옮기셨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드디어 연기가 덜한 곳으로 나왔어요.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종훈 씨도 이제 안전해요. 하시면서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곳까지는 더 가야 했어요. 관리사무소 앞 넓은 공간까지 와서야 종훈 씨가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두 분 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종훈 씨가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종훈 씨의 얼굴도 연기 때문에 까맣게 되어 있었지만 저를 걱정하시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둠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무사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 순간 종훈 씨와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종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종훈 씨 덕분이에요. 하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니 화재가 많이 진정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캠핑장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전기 패널 주변만 탄 정도였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종훈 씨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도 연기를 보고 나와 계셨어요. 모두들 저희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새삼 위험했던 상황을 실감했어요. 종훈 씨는 아직도 제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물을 가져다 주시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병원에 가보자고도 하시고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날 밤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종훈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화재가 진정되고
난 후 종훈 씨가 응급처치함을 가져오셨어요. 제 손목과 팔에 작은 화상 자국들이 있어서 연고를 발라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상처를 확인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셨어요.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상처 치료를 마치고 나서 종훈 씨가 제 손을 그대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세림 씨 없으면 이 캠핑장 불 꺼진 것 같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캠핑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이곳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종훈 씨야말로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종훈 씨의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이 캠핑장에 대한 제 애정과 노력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화재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곳을 걱정했는지도 아셨을 거고요. 저도 종훈 씨가 오시고 나서 이 캠핑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거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어 계셨어요. 종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앞으로도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는 단순히 며칠 더 머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닌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종훈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종훈 씨 없는 캠핑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종훈 씨가 그 말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저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서 진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위험한 상황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든 것 같았어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도 저희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가셨어요.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하루가 되었어요. 종훈 씨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어요. 저도 종훈 씨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손님과 사장님 사이가 아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종훈 씨의 그 말, 차세림 씨 없으면 이 캠핑장 불 꺼진 것 같을 거예요. 는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저도 종훈 씨 없으면 이 캠핑장이 정말 외롭고 적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뜻깊은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재 정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종훈 씨가 오늘 같은 날에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카라반에서 맥주 2캔을 가져오셨어요. 저도 그 제안이 좋았어요. 정말 긴장했던 하루였으니까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작은 모닥불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까 전에 무서운 화재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불빛이었어요. 종은 씨가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맥주를 건배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캔을 들고 종훈 씨 덕분이에요. 하고 맛받았어요.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모금을 마시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모닥불 빛에 비친 종훈 씨의 얼굴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저를 도와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기까지 한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전기시설은 더 꼼꼼히 점검해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종훈 씨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종훈 씨가 가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거나 손등을 살짝 만져주시는 작은 스킨십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도 그런 접촉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맥주 한 캔을 다 마실 즈음 종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세림 씨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하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어요. 저도 종훈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저도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제 카라반에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하고 제안했어요. 종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라오셨어요. 제 카라반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거든요. 종훈 씨를 안으로 모시면서 좁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카라반 안에서는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어서 은은한 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종훈 씨가 정말 아늑하네요.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저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점점 말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종훈 씨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종훈 씨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시는 그 목소리가 정말 다정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종훈 씨의 손에 제 손을 포개며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카라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밤이 되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살 불고 있었지만 카라반 안은 따뜻했어요. 종훈 씨와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같았거든요. 카라반 밖에선 솔바람이 속삭였고 안에선 우리 두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섞여갔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일들은 이제 모두 잊혀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어젯밤 종훈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거든요. 카라반 밖에서 종훈 씨가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일어나셔서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종훈 씨가 어젯밤 화재 현장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탄 나무 조각들을 치우시고 전기 패널 주변도 깔끔하게 정돈하고 계셨어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이런 일까지 해주시다니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종훈 씨가 돌아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어젯밤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커피를 타서 나왔어요. 종훈 씨 것과 제 것 두 잔을 들고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어젯밤과는 달랐어요.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거든요. 종훈 씨도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거든요. 어젯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종훈 씨가 살짝 손을 흔들며 괜찮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종훈 씨가 그 말을 듣고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손을 받아 잡았어요. 어젯밤보다도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종훈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세림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배려심 깊은 분이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종훈 씨가 오늘도 할 일이 많을 텐데. 하시면서 일어나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더 있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하고 부탁했더니 종훈 씨가 웃으시면서 다시 앉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의 위험했던 일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종훈 씨는 원래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시고 언젠가는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종훈 씨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종훈 씨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카라반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혹시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간 함께 지냈지만 결국은 여행자이시니까요. 종훈 씨가 카라반에 가서 뭔가 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방을 정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짐을 챙기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설마 정말 떠나시는 건 아니겠죠? 어젯밤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에요. 잠시 후 종훈 씨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떠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원래 여행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종훈 씨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차 앞에 가서 시동을 켜신 게 아니라 시동을 완전히 끄셨어요. 그리고는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제 앞에 와서 서신 종훈 씨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차세림 씨가 괜찮다면 이 캠핑장을 당신과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정말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종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진심이에요.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종훈 씨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지내보니까 이곳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차세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캠핑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종훈 씨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종훈 씨가 계셔야 이 캠핑장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종훈 씨가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럼 정말 함께 해도 될까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정말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58세의 나이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말이에요. 종훈 씨가 앞으로 이 캠핑장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요. 하시면서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도 저희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한 가족분이 사장님 남편분이 정착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저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그날부터 종훈 씨는 정식으로 이 캠핑장의 일원이 되셨어요. 카라반도 고정 사이트에 연구 설치하기로 했고, 캠핑장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종훈 씨의 카라반에 전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58세의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따뜻한 만남을 경험하셨거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런 황혼연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늦은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